북구는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3곳을 재선정하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덕천초 대신 덕천생활체육공원이 포함됐습니다. 사상구 동순방이 괴법동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이어집니다. 사상구는 동순방을 통해 구민들의 민원 사항을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지은 지 20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를 지원해주는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선용 부산시 신공항 개발팀장을 만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구청 신청사 부지 최종 선정 과정에서 학습권 침해와 소통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덕천초등학교가 결국 후보에서 제외됐습니다. 북구는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 3곳을 재선정하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북구는 최근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통해 후보지 3곳을 재선정했습니다. 현청사와 화명동 장미공원, 덕천생활체육공원 일원입니다. 구는 민선 7기 시절 덕천초등학교 부지를 신청사 예정지로 최종 선정했지만 난항을 겪었습니다. 학교 구성원, 교육지원청과의 소통 부재 등으로 1인 집회와 항의 방문 등이 이어졌습니다. 후보지 재선정에 덕천초 구성원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옆에 재개발 일이 해서 새로 아파트가 생기고 또 학생 유입들이 많아져 있어가지고 뭐 지금은 올해까지는 지금 뭐 조금 학생 수가 좀 적긴 하지만 내년부터는 또 그 학교가 꼭 많은 아이들이 이제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폐교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막 노력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되게 자부심이 강하고 학부모들이나 또 그런 학교 쪽에 이제 교육청 쪽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들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신청사 건립 예정지 3곳 가운데 현청사와 화명동 공공청사 예정부지는 북구 소유입니다. 부지 면적은 3만 6천여 제곱미터로 덕천생활체육공원이 가장 넓고 건립 가능 규모는 장미공원이 5만 6천여 제곱미터로 가장 큰 것으로 분류됩니다. 오면 좋겠죠. 하지만 또 오물에서 어떤 이 북구 주민들이 어떤 뭐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여기에 좀 같이 넣어서 같이 활용을 하고 또 민원도 좀 쉽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되었으면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치적으로는 우리 저 덕천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뭐 대환영이라고 보죠. 우리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뭐 갈관들이 있는데 부지 좋은데 뭐 쾌적한 이런 공간에 좀 이런 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좀 뭐 민원에 그런 뭐 편리함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는 후보지 3곳에 대한 주민 설명회와 여론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안에 신청사 건립 최종 예정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사상구는 구민과 소통의 자리인 동순방을 시작했는데요. 7일 괴법동을 시작으로 오는 14일 삼락동과 덕포 1, 2동까지 주민과 만나 민원을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의 올해 첫 동순방, 괴법동부터 시작됐습니다. 행정복지센터 2층에 마련된 자리에는 괴법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 동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존의 동순방은 한 해 구정계획을 밝히는 설명회 자리 성격이 짙었는데 이번 동순방은 변화된 모습입니다. 주민과의 공감 토크 형식이 눈에 띕니다. 딱딱한 분위기 대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많은 말들이 오고 가면서 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들이 쏟아집니다. 빌라 한 동짜리, 오피스텔 한 동짜리 난립에 해가지고 굉장히 다른 동보다도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께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저희 집 골목에가 잔잔한 공장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짐짓기를 달아가지고 먼지가 바깥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동해선 부전역 기점을 사상역 기점 연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개법동의 가장 큰 현안 사항은 경부선 철도와 주거 환경 개선 문제. 구청장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구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부산시 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해서 경부선 철도 지하 수립 계획 용역 수립비를 부산시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나왔던 괴내마을 굴다리를 넓혀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은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보행 육교 설치 등이 고려되고 있다는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개법동에 이어 오후에는 감전동 동순방이 이어져 주민들과의 소통이 이어졌습니다. 이 개법동을 시작으로 시작된 사상구의 동순방, 지역 주민들의 빠른 민원 처리 창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초루입니다. 오래된 공공주택의 관리를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20대세 이상 선정돼 있어 소규모의 노후 공동주택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요. 남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어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석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남구 대연동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입니다. 일부 건물은 바닥이 패이고 외장재가 떨어져 나간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는 엄두를 못 냅니다. 세대수가 적어 비용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도 있지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남구와 북구, 중구와 해운대구 그리고 기장군 등은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입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주 도로나 인도, 보안 등을 보수할 수 있습니다. 또 옥상의 방수나 유지 보수 그리고 우오수관 준설도 지원됩니다. 남구의 경우 최대 2천만 원 한도에서 전체 사업비의 90%까지 지원합니다. 올해는 3천만 원의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시면 저희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상태를 확인하고요. 저희가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남구청 건축가로 하면 됩니다. 남구는 또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과 운영 투명성을 위한 전문가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구의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2,100여 개로 이 중 절반이 넘는 1,144개는 지은 지 20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경북 신공항 관련 논란과 관련해 경쟁 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될 텐데요. 김선용 부산시 신공항 개발팀장을 만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김윤정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부산시가 밝힌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진행 현재 상황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진행 단계입니다. 기본계획 이후 바로 설계할 수 있도록 국비 10억 원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해 사전 타당성 조사 완료와 예타 면제를 거쳐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지조성공법을 포함한 공항 배치, 시설 규모 등 공항 건설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며 기본계획 이후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를 위한 국비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조기 착공 목표는 2024년 연말입니다. 조기 개항의 최우선 과제는 조기 착공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기 착공을 위해 조기 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사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2024년 연말에 착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최적의 건설 공법 선정도 중요합니다. 부산시는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부산 현장 실사 전에 건설 공법 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립식, 부채식, 장교식 등 다양한 공법을 검토해 최적의 공법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도 매립식과 부채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식 플로팅 해상공항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등 공법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3월에 건설공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항 위치를 바다에서 좀 더 섬 쪽으로 끌어들일 경우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안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플로팅 공항은 발파와 매립을 최소화함으로써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환경 훼손도 최소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또한 플로팅 공항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함으로써 세계 해상 스마트 시티 시장에 우리의 기술과 기업이 진출할 계기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토부 역시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이 조기 개항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르게 공법을 선정하고 엑스포 전 조기 개항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6일 오후 6시쯤 동서 고가로 범내골 램프 부근에서 80대 남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는 80대 남성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를 건너다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숨진 남성이 어떻게 자동차 전용 도로인 동서 고가도로에 들어가게 됐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7일 새벽 1시 50분쯤 부산 진구 부암 고가교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도로 가운데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서소방서는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2023년 부산 청소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10세에서 고등학생까지이며 대회 최우수팀은 소방청 주관의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부산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번 대회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데에 따른 후속 방침으로 마련됐습니다. 산성 터널이 개통되고 교통량이 급증하자 금정구의 수건 사업인 금샘로 개통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금샘로의 허리인 부산대 구간 도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어느덧 7년째 미개통된 도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대와 금정구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잘 포장된 도로 위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니 공사 중이란 글자가 눈에 띕니다. 가림막 안쪽에는 공사 자재들이 쌓여 있고 흙더미에 포크레인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개통이 안 된 금샘로의 현재 모습입니다. 공사를 멈춘 지 7년째, 주민들의 민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금샘로는 상선터널의 접속도로로서 교통량을 분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개통이 안 되니 중앙대로로 차량이 몰리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이 되면서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겁니다. 출판상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빨리 개통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음으로 해서 교통 불편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이게 교통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범지대하 학생들이 좀 이렇게 좀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 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총 3.5km 구간인 금샘로. 부산대를 통과하는 850m가 문제입니다. 이 구간을 지하차도로 개설하겠다는 계획인데 부산대 측은 소음, 진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개통을 반대해오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부산시도 부산대와 합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아직도 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부산대와 금정구청이 최근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두 기관에서 서로 협의체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공문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공법이 갈수록 섬세해지고 있어 소음이나 진동 걱정 없이 도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설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잘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금주구민들께 드리고 또 부산대 협조로 공사가 재개된다면 저는 국비확보는 물론이고 조속히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억이 넘는 혈세를 투입했지만 30년째 개통이 안 되고 있는 금샘로.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헤로TV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시는 양자 컴퓨터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 업무 시설인 글로벌 퀀텀 컴플렉스 건립을 위한 사업보고회를 7일 시청에서 열었습니다. 백스코 부대시설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 퀀텀 컴플렉스는 양자 컴퓨터 활용 연구와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최첨단 업무 연구 복합 건물을 건립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부산시는 2024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할 예정으로 1조 3천억 원이 투입돼 아시아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청은 심리적 우울감과 가정 내 불화를 학생 자살의 원인으로 보고 매월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대상 학생 사전 파악과 집중 상담 등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올해 하반기 학생 건강 증진센터를 설립해 학생 자살 예방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정부의 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확대 계획에 맞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청 강연회를 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강연회는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정재준 교수의 원전 안정성 확보와 지역 수용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부산이 원전 최대 밀집 지역으로 원전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꼭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8회째를 맞는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비키가 오는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개최됩니다. 비키는 지난 2일 영화의 전당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키는 또 어린이날 해방선언 100주년 기념의 의미를 확산하는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기로 하고 서부산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비키는 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인 레디액션의 작품 공모를 오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합니다. 강서구는 개발사업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31일 킥오프 회의를 가졌습니다. 협의회는 관내 대규모 국책사업인 에코델타시티와 강동 공공주택, 명지지구, 연구개발특구 조성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서구와 사업 시행자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김형찬 구청장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은 지속적인 구청 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자원봉사은행의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7일 제7차 부산 미래혁신회의를 열고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은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원봉사은행 플랫폼 구축을 위한 미래 부산 자원봉사 방향을 제시하고 핵심 사업인 자원봉사은행의 비전과 목표,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 남구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도심 속 텃밭 재배 활동으로 구민들의 힐링 여가 지원과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도시농업 육성 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상자 텃밭 보급 사업과 노인 공동체, 장애 어린이, 치유 텃밭 조성 사업, 그리고 데크형 텃밭 유지 보수 지원 사업 등입니다. 북구 화명삼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적십자 봉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빨래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찾아가는 빨래방 사업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세탁 차량을 지원해 관내 홀로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불을 수거하고 세탁 건조한 후 각 가정에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남부민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023년 개묘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마을의 번영과 주민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마산 산신제를 개최했습니다. 서구암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5일 2023년 상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펜 수채화 앤 캘리그라피 교실을 개강했습니다. 서구 남부민일동 주민자치위원회도 지난 6일 2023년 상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놀면 뭐하니 라인 댄스 하자를 개강했습니다. (2월 8일) 생활지수입니다. 최저기온은 3도, 최고기온은 14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 건강을 위해 수분 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옷차림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빨래와 세차를 하셔도 좋은 날씨입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을 하신다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